지금 이 변화 모르시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그대로 놓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복지제도가 통째로 바뀌는데 특히 고령층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고령층 생활 지원 제도를 분석해온 김도현입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증명서 떼고 또 신청하러 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정 시스템이 먼저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찾아내서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변화 알고 계셨나요? 요즘 생활비 부담 느끼고 계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챕터 1 놓치고 있던 분들의 이야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혼자 사시는 어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매달 통신비랑 난방비가 너무 부담돼서 전화를 아껴 쓰고 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안 켜셨다고 하더군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병원도 꼭 필요할 때만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사실 조건은 충분히 해당됐습니다. 나이도 기준에 맞고 소득도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계셨던 겁니다. 주변에서 복지 혜택 이야기를 들어도 본인은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신청이 복잡할 것 같고 또 거절당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중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하나 준비하려면 동사무소도 가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그 자체가 큰 장벽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시도할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제도 자체가 바뀝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 시스템이 먼저 확인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돼서 조건에 맞는 분들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많은 항목이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님도 결국 상담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통신비 감면도 받고 주거급여도 신청했는데 처음 고지서 금액이 줄어든 걸 보시고는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난방비도 되고 병원비도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버텨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한번 알아봤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변화는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 자체가 완화되고 있고 재산 계산 방식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년부터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2 중위소득 기준 상향과 재산 계산 완화. 내년부터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기준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이 상향되면 탈락률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됩니다. 실제로 69세 김영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은 5년 전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지내시는데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는데 예전 기준으로는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정기적인 건 아니고 사실상 그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매달 관리비, 통신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식비도 아껴야 했고 옷이나 신발도 몇 년째 같은 걸 입고 계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에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셨고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지역복지관에서 찾아오는 상담을 받게 됐는데 상담사가 한번 신청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습니다. 그때 정말 속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했다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니 더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복지 혜택 생각을 접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면서 40만 원 정도 연금을 받는 분들도 충분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물론 가구 구성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전처럼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김영자님처럼 과거에 한번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계산 방식도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재산 하나 때문에 전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한 대, 작은 농지 하나, 오래된 주택 하나 때문에 재산으로 환산되면서 소득이 높게 잡히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보면 재산 환산 방식이 완화되면 고령층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72세 박성호 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박성호 님은 시골에서 작은 밭을 조금 가지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나이 들어서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놔두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유지만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땅 때문에 재산으로 환산되면서 복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분은 또 20년 된 낡은 경차를 한 대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실제로는 고장도 자주 나고 유지비도 부담스러워서 거의 안 쓰는 차였지만 서류상으로는 차량 소유자니까 재산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지원은 못 받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액 재산과 실거주 목적 자산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량이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작은 토지는 재산 환산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제외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박성호 님처럼 작은 재산 때문에 제외됐던 분들이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작은 재산 하나 때문에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차량이나 농지, 오래된 주택 때문에 안 된다고 들으셨다면 이번 기준 변화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예전보다 크게 변하지 않았어도 다시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 탈락 이력만 믿고 아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도가 바뀌면 대상도 달라지니까요. 챕터 3 자동 지급 구조와 통신비 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지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 지급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 시스템이 알아서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복지 항목이 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신비 감면, 공공요금 할인, 일부 수당이나 지원금은 자동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자동 지급 방식은 누락률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확인됩니다. 75세 이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님은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만납니다.
몸이 불편하신 건 아닌데 밖에 나가는 게 좀 귀찮고 특히 동사무소나 관공서 가는 게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서류도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직원한테 물어보는 것도 쑥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신비 감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신청을 안 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 아끼자고 일부러 시간 내서 나가기가 힘드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몇 년째 정가로 통신비를 내고 계셨습니다. 인터넷도 쓰고 전화도 쓰니까 매달 5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걸 그냥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갑자기 통신비 고지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실수한 줄 알고 확인 전화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 거였습니다. 나이와 국민연금 수급 정보가 통신사와 자동 연계되면서 신청 없이도 할인이 들어간 겁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분한테는 그게 일주일 식비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기요금도 조금 줄었고 도시가스 요금도 약간 할인이 됐습니다. 전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 거였어요. 이순자님은 이런 걸 왜 진작 몰랐나 싶으면서도 직접 신청 안 해도 되니까 정말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자동 지급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자동 지급이 되려면 본인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맞는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정보가 제대로 연동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소를 옮겼는데 신고를 안 했다거나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었는데 반영을 안 했다면 자동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고령층 통신비 감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과 연금 정보만으로도 자동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68세 최정남 님도 올해 들어서 매달 고지서 금액이 줄어든 걸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자동 감면이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신비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자녀 명의로 돼 있으면 감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은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으니 본인 정보만 정확하게 유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시나요? 요금 고지서를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감면이 적용돼 있는지 아니면 정가로 내고 계신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아직 감면이 안 돼 있다면 통신사에 문의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챕터 4 돌봄 서비스 연계와 정보 관리의 중요성. 이제 돌봄 서비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돌봄 서비스 연계도 훨씬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경증이라도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서비스 연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등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고령층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4세 윤미숙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숙님은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좀 안 좋으셔서 장 보러 가기가 힘드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무거운 짐 들기도 어려웠죠. 그래도 일상생활은 혼자 하실 수 있어서 요양 등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거동이 상당히 불편해야 하는데 그분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 보는 게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한꺼번에 사오려니 짐도 무겁고 집까지 들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배달을 시키자니 배달비도 아깝고 뭘 사야 할지 말로 설명하기도 애매했다고 하세요. 청소도 문제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 쪼그려 앉아서 하는 청소가 힘들었고
높은 곳을 닦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조금씩 지저분해지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한데 집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기분이 더 가라앉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올해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요양 등급은 없지만 혼자 사시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한 달만 써보시라고 권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생활관리사분이 방문하셔서 간단한 청소와 장보기를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게 불편하고 어색했는데 몇 번 오시다 보니 오히려 말벗도 되고 좋더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장보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일상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릎도 덜 쓰게 되니 통증도 좀 나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서비스가 내년부터는 더 확대됩니다. 요양 등급이 없어도 경증이라도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모든 분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한번 문의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장보기, 청소, 식사 준비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지급이든 돌봄 서비스든 이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보 연계가 핵심입니다. 주소 변경이나 가족관계 변동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 정리를 안 했다면 그 정보가 제대로 연동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 1회는 본인 정보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맞는지, 연금 정보가 정확한지, 가족 사항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정부 24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정보 변경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사나 가족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꼭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챕터 5 마무리와 실천 방법.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복지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쳤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신청하러 가고 승인 기다리고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행정 시스템이 먼저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죠.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산 계산 방식도 완화돼서 작은 재산 때문에 제외됐던 분들도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와 공공요금 감면은 점점 더 많은 항목이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돌봄 서비스도 요양 등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그대로 흘려보내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매달 생활비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통신비 몇만 원, 전기요금 몇만 원, 이런 게 쌓이면 한 달에 10만 원도 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까지 받게 되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과거에 탈락했던 이유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소득 때문이었나요? 재산 때문이었나요? 그 기준이 지금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면 대상도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본인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세요. 주소, 가족관계, 소득 정보가 최신 상태로 등록돼 있어야 자동 지급도 제대로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시거나 정부 24에서 본인 정보를 점검해 보세요. 특히 주소를 옮기셨거나 가족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사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 지급이 안 되는 항목들, 그러니까 여전히 직접 신청해야 하는 복지 혜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 자동이고 어떤 건 수동인지, 또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변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